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등록은 하루 전이죠. 물망에 오른 사람들은 10명에 가까웠지만 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사람은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했던 이용호 의원 한 명뿐입니다. 추대론의 주인공이었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언제 결정을 할지 당에서 제일 큰 관심이죠. 추대론에 불을 지핀 건 권성동 원내대표였다고 하는데 오늘 마지막 회의 주제까지 이준석 전 대표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지난 5개월을 돌아보면 참으로 숨가쁜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빨리 당이 안정화되고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이 똘똘 뭉쳐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네, 오늘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는 19일 월요일이죠. 내일 하루가 후보 등록일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이 원내대표와 당대표 직무대행,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까지 거쳤던 권 원내대표, 후임까지 정해놓고 떠나고 싶었던 걸까요?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을 점심자리에 쭉 모아놓고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추대론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은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다고도 하는데요. 원내대표 출마 의지를 보이는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불출마를 권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출마 선언 전날인 그저께 전화를 받았다는 이용호 의원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비상 상황이니까 추대 쪽으로 해서 하면 어떠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당의 건강성은 경쟁에서 나온다. 국민들이 자꾸 이렇게 추대하는 모습은 좋게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저는 뜻을 달리한다 이렇게. 네, 제가 원내대표 소식 전하면서 이 신윤계 일각에서 주전 비대위원장 추대론이 나온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 일각의 진원지가 바로 권 원내대표였던 셈입니다. 주호영 추대론에 이른바 윤심이 실린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 의원은 그거는 권심일 뿐 윤심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무에 불개입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추대를 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를 자꾸 펴는데 사실 6.25 때도 그 당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다 했어요. 어떻게 답정너를 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윤심은 그게 아니에요. 특별히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현재까지는 이용호 의원이 유일한 원내대표 후보입니다. 원내대표는 보통 3선 이상 중진들이 주로 맡죠. 이 의원은 당세가 강하지 않은 호남 출신의 재선 의원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이렇게 입당을 했었는데요. 불과 9개월 경력의 당원이 원내대표에 출마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죠. 본인의 당선만으로도 당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의 주류가 이 주호영 추대론을 주장한다라는 질문에는 나도 주류다, 나도 친윤계다 이렇게 발끈하기도 했는데요. 다정회의 주류는 바로 저죠. 아무튼 이 의원은 앞서 장제원 의원이 합류를 했던 친윤계 민들레 모임의 간사를 맡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중진들은 윤심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이 의원 역시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건 아니었을까요? 여기에 윤 대통령이 초선 의원들 더 세게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초선 의원이라고 해서 당대표, 원내대표 못한다는 당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영선도 당대표를 하고 민주당도 지금 초선이 당대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도전하게 되고. 네, 어쨌든 이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직접 선언하면서 주호영 추대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아직은 이 주전 비대위원장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원내대표 추대로는 사실 당내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용호 의원 출마 선언을 오전에 해가지고 사실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좀. 그 전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해서 답을 안 드릴게요. 네, 추대론을 주장해왔던 권 원내대표 역시 좀 머쓱해진 상황이죠. 추대 쪽으로 종용을 했다 이런 기사도 좀. 종용이 됩니까 의원들이?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생각도 권 원내대표와는 달랐습니다. 역대 원내대표 선출 경선이 기본이고 상식에도 부합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주호영 추대론이 윤심이라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윤심, 김심, 이심, 정심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히려 오직 의원님들의 본심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선은 계속 하는 거죠? 복수의 후보가 등록을 하면 당 경선을 하는 거고 후보가 한 사람이 나와도 거기서 초미를 물어야 됩니다. 네, 윤상현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로 원내대표 선거 미루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현재로서 높지 않아 보입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권 원내대표의 마지막 회의 발언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대선과 지선에 이기고도 이 혼란의 연속이었던 지난 임기 5개월, 혼란의 원인은 이 사람이다. 명확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정치 공세와 국정 발목 잡기에 대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당이 내용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각종 범죄 혐의 수사를 막기 위해 전 당이 일치 단계라고 했는데 우리는 전직 당대표가 대통령과 당을 위해 실수 없이 돌팔매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직 당대표가 돌팔매질을 하고 있다. 듣고만 있을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니죠. 돌팔매질을 한 건 당신들이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말은 바르게 합시다. 이준석이 시작한 게 아니라 이준석에게 집단 린치하고 돌팔매질을 하려고 당신들이 기획한 거죠. 네, 이 전 대표는 권 원내대표의 이 발언도 비판을 했는데요. 제가 자리에 연연했다면은 대선 1등 공신으로서 대선 기여자로서 인수위 참여나 내각 참여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도 일찍이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전 대표는 이 1등 공신이라는 발언 비판을 했는데 윤 대통령의 당선 기여도에 대한 뉴스토마토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국민의 34.8%가 이준석 전 대표를 대선 1등 공신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을 꼽은 여론 24.1%였고 윤 핵관을 꼽은 여론 4.7%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당의 혼란과 위기의 원인, 대통령이 윤 핵관에게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라고 뒤에서 험담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권력을 독식하려고 무리수를 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대선 때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정치신인 대선 후보와 30대 영선의 당대표가 만드는 불협화음을 강조한 바가 있죠. 결국은 내부 총질러로 마무리됐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대선이라는 이번 항해의 여정에서 우리의 컨셉은 불협화음이어야 합니다. 남들은 우리를 불협화음이라고 조롱했지만 우리는 끝내 그것이 하나의 멋진 작품임을 증명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선 승리 1등 공신 내부 총질러 이준석입니다. 네, 이 전 대표의 일단 윤 대통령 저격에 불쾌함을 표현한 사람 있었죠. 바로 정진석 비대위원장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표를 이 땡땡 저 땡땡이라고 칭했다는 발언, 그런 적이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했는데요. 이 전 대표가 그보다 더한 말도 들었다 이렇게 반박을 하자 더 이상은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만. 거기에 대해선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그런 류의 얘기를 듣는 국민들도 지쳤어요. 이제 그만. 네, 그런데 이 전 대표의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죠. 당이 법원의 가처분에서 이길 방법이 없으니 윤리위를 재가동할 거다라고 봤습니다. 윤리위나 이런 다른 방법을 쓰지 않을까. 어떻게든 제가 봤을 땐 비밀을 만들어가지고 제명 시나리오 이런 거 가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원이 아닌데요 이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영국과 미국 등지로 이 해외 순방을 떠나죠. 그 틈을 타서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를 하고 가처분에서는 이 각하 판결을 이끌어낼 거라는 게 이 전 대표가 예측한 시나리오입니다. 윤리위 회의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이런 기사 장면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법원 신문에서 당의 비대위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자격을 문제 삼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신청인이시죠. 현재 당원권이 정지입니다. 이 당원 당규라는 것은 이제 당원들에게 적용되는 이러한 헌법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 이 효력 정지를 구할 이러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 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윤리위의 추가 징계, 당의 독립기구라고 이제 선을 그었는데요. 윤리위가 일정을 당겨서 이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한다는 시나리오는 그럴 필요도 없다, 효과도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하루에도 오만 이야기를 다 하고 요즘 헛것이 보이시는지 무슨 독점관까지 보시니 지금 그걸 완전히 벌집 쑤셔놨는데 엮이기만 하면 막 무지막지하게 마구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슬금슬금 피하는 판인데 윤리위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법원의 가처분과 당 윤리위, 경찰의 수사까지 얽혀 돌아가는 이 여권 내 갈등이요. 전현직 당 지도부 주연의 대통령 찬조 출연까지 하는 형국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꿀잼 각인 듯한데요. 여야 정치인의 관전평으로 오늘 발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당군 일에 처음 보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당군 일에 이런 당대표도 처음이에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의 후임 누가 될까요? 월요일 다정회에서 이 결과를 전해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 누가 됐든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 이어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용호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가 불출마 권유, 권심이 윤심 아냐, 이준석 전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돌팔매질 공방.